애국 국민 여러분, 애국 해외 교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윤봉길 의사 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추연 TV. 저는 죽어도 바른 말 하는 윤용입니다. 오늘은 부정선거는 죄악!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나쁜 짓이 많습니다. 사람을 찔러 죽이는 범죄, 엄청난 돈을 도둑질하는 범죄, 수십조 원을 사기치는 범죄, 여러 가지 범죄가 있습니다. 이런 범죄 중에서 부정선거보다 더 심한 범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는 나라의 장래를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상당히 심각한 범죄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부정을 저지르는 놈들을 잡아서 극형에 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꼴은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더 득세를 하고 부정선거로 금바지를 딴 놈들이 국회에서 더 큰 소리 치고, 이거 국민들이 가만 놔둬야 됩니까? 저처럼 부정선거와 무려 15년 이상을 싸워온 사람은 잠이 안 와요. 이 부정선거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그것을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당선이 됐는데 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당선된 것을 낙선한 것으로 바꿔버리고 국회의원 자격이 하나도 없는 놈이 당선이 됩니다.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놈들은 금바지를 달면은 돈 도둑질 하는 생각만 하고 편을 짜가지고 상대방을 거꾸로 틀리고 이런 생각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나라가 이 꼴이 되고 있습니다. 여복해서 우리 대통령이 부작용이 얼마나 심한지 다 알면서도 목숨 걸고 계엄령이라는 것을 선포해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거기를 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습격을 해서 거기에 있는 증거자료를 잘 확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 그것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놈들이 부정선거를 조직적으로 자행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김대중에서 시작해서 문재인까지 오랜 동안에 선거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아주 높여놨어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웬만큼 잘못을 해도 누가 거길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장은 누구냐? 판사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대법관입니다.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딱 앉혀놔서 누구도 깔보지 못하게, 누구도 넘보지 못하게,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 없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헌법기관이다 이런 직위를 거기다 심어줘 가지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조사도 못하게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여복해서 우리 대통령이 거기를 쳐들어가겠습니까? 모든 고난을 각오하고 내가 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은 엄청난 피해가 온다, 또 엄청난 반대의 피해를 받게 된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알면서도 과감하게 나는 죽어도 좋다 이런 각오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둑의 소굴입니다. 그 도둑의 소굴을 쳐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쳐들어가서 그 뒷마무리를 어떻게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북해서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어느 선각자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나라가 망할 때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망치는 게 아니라
나라를 망치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다. 이런 말을 남긴 것을 기억을 하는데, 이 나라가 부정선거로 망하는 꼴, 이거는 선거에 관심이 없고 그저 될 대로 되거라. 나는 그저 장사나 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고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부정선거가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가 이것을 못하게 막아야 된다 하는 그런 관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하기가 쉬운 거고, 또 하나는 이 부정선거는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디지털이 보입니까? 컴퓨터가 그 안에서 계산을 하고 문서를 정리하고 하는 게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여요. 바로 그것이 이 부정선거의 가장 핵심입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부정선거를 어마어마하게 했더라도 선거가 딱 끝나면은 두 개로 갈라지죠. 뭘로 갈라집니까? 당선한 측과 낙선한 측, 당선자와 낙선자,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로 갈리면서 한쪽에서는 대잔치, 한쪽에서는 울음바다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훅닥훅닥 지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게 됐어요. 누구 한 사람 이 선거가 옳았을까? 사전선거를 했는데 어떻게 사전선거 한 사람 숫자가 본선거 한 사람 숫자보다 많으냐,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이거예요. 선거는요, 본선거대로 그동안에 쭉 해왔기 때문에 사전선거는 본선거에서 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사람들이 사전선거를 하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본선거에 가서 하기 때문에 항상 사전선거인 수가 적은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 부정선거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전선거 한 숫자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표 조작을 해서 끼어 넣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본선거 한 숫자가 훨씬 적고 사전선거 한 선거인 수가 훨씬 많아. 거의 다 그래. 전국에서 모든 선거가 이런 식으로 되는 이유는 부정선거로 사전선거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끼어 넣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겁니다. 이거는 부정선거의 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라 망합니다.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대통령을 코너에 몰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식으로 탄핵을 거쳐서 감옥으로 보내는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나서서 이것을 막아야 되겠지만은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정의를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부정선거만은 막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악이 되고 그것이 내란이 되는 참 꼴불견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깨어납시다. 좀 선거에 대해서 압시다. 그리고 속지 맙시다. 오늘 말씀 많이 퍼뜨려 주세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친지분들께, 친척분들에게, 동창분들에게, 이웃분들에게 많이 퍼뜨려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제가 방광암에 걸려서 며칠 전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글쎄요, 무사하게 수술을 받았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건 더 지켜봐야 되겠죠. 방광암 2기입니다. 몸이 불편한데도 너무나 다급한 이 부정선거 문제가 요즘에 대두되고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큰일 난 이 나라 어떻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뛰어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은 부정선거 최악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